안녕하세요. 원희만바라입니다. 초보님들을 위한 사워도우 베이킹 1차 발효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차 발효의 실온 발효 과정을 보며 좀 더 디테일한 반죽의 상태, 반죽을 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화면 속에 믹싱이 끝난 반죽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모양이 잡혀 있고 다소 긴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시간 동안 가만히 발효를 시킬 텐데요. 많은 레시피에서는 이것을 휴지라고 하죠. 1시간 휴지 후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리고 저런 유리볼을 쓰는 이유는 무게 때문입니다. 폴딩을 할 때 그릇이 반죽에 딸려 올라오지 않도록 지탱해 줄 수 있는 무게감 있는 그릇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코일 폴딩을 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기포가 몇 군데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발효가 되고 있다는 신호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반죽이 옆으로 퍼졌습니다. 느슨해졌죠?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에서 반죽의 높이를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통에 반죽 높이를 표시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눈으로 또는 사진으로 반죽의 크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발효 온도로 발효가 잘 되고 있는지 반죽의 온도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발효통의 온도와 폴딩하는 주변 온도의 차이가 큰 경우 폴딩 후에 반죽 온도의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어 발효 온도를 조절해 주세요. 코일 폴딩합니다. 반죽이 쭉쭉 늘어나네요. 탄력보다는 신장성이 앞섭니다. 손으로 느끼기에도 반죽이 축축 처지는 느낌, 무거운 느낌이 납니다. 아직 반죽이 약합니다. 특히 끝부분, 그릇과 붙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실가락 같은 것이 끊어지는 게 보입니다. 물론 글루텐이 잘 발달된 반죽도 오랫동안 놔두면 저렇게 끊어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손에서 느껴지는 늘어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믹싱 때도 그렇고 폴딩 때도 그렇고 반죽을 끊는 행위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강하지만 거칠지 않게 다뤄주세요. 그리고 폴딩 때 중요한 것은 대칭입니다. 반죽량을 균일하게 대칭을 이루면서 접어주셔야 나중에 성형도 예쁘게 되고 굽고 난 뒤 모양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처음에 잘 접으셔야 하며 다음 폴딩에서 개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폴딩을 할수록 표면이 매끈해지고 반죽에 힘이 생기며 늘어지는 정도가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제 손에 반죽이 소량 묻어 있습니다. 앞으로 폴딩을 할수록 손에 묻어나지 않을 것이며 반죽 자체는 끈적거려도 손에는 묻어나지 않는 탄력 있는 반죽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폴딩이 끝났습니다.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주시고 설정한 발효 온도에서 발효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반죽의 상태를 봅시다. 크기의 변화 거의 없습니다. 기포가 더 많이 생겼고요. 표면은 매끈한 편이지만 아직 반죽이 무거워 보입니다. 물은 항상 소량 사용합니다. 반죽이 아직 약해 보이지만 아까보다는 늘어짐 정도가 덜하고 내가 당길 때 저항하는 힘이 약간 느껴질 겁니다. 폴딩 방법은 동일합니다. 네 방향으로 돌려가며 접어주시면 됩니다. 폴딩 끝났고요. 2차와 3차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계속 발효합니다. 어떤 변화가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땐 반죽이 봉긋해졌어요. 부피의 차이까지는 모르겠지만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뭔가 부푼 느낌입니다. 그리고 기포가 많이 보이시죠? 이번 폴딩 때는 손끝에 기포가 느껴지고 반죽도 살짝 가벼워진 느낌이 들 겁니다. 반죽 깊숙한 곳 온도 체크도 해보시고, 이전에 온도계를 뺐을 때는 반죽이 묻어 나왔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빠졌네요. 이전에 비해 훨씬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죠. 반죽에도 힘이 많이 생겼고, 제 손에 들려있는 반죽을 보면 속에 가스가 들어있는 게 보일 겁니다. 약간 통통해진 반죽 보이시나요? 촉감도 부드럽고 이전 폴딩 때에 비해 꽤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한 시간 뒤의 모습입니다. 모양이 잘 유지되고 있고요. 표면은 윤기가 돕니다. 반죽의 탄력이 눈으로 보이고요. 마치 물이 들어있는 풍선 같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상태라면 여기서 폴딩을 한 번 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성형으로 탄력을 한 번 더 주는 것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피를 더 키우는 동안 발효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므로 한 번 더 해주는 게 가벼운 식감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 더 해주는 편입니다. 그럼 반죽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 볼까요? 느렸을 때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반죽이 매우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동시에 겉면엔 탄력이 붙은 느낌이 듭니다. 탱글탱글함이 보이시나요? 육안으로도 속에 가스가 차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럴 때는 부드럽게 다뤄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번이 마지막 폴딩이 될 것이란 확신이 드실 겁니다. 이번엔 2번만 접겠습니다. 가성형을 생략하고 바로 성형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직사각형이 될 수 있도록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제 목표하시는 부피까지 발효하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반죽이 3번, 4번 폴딩 후에도 질거나 반죽의 모양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만들 땐 폴딩 간격을 줄여 폴딩 횟수를 늘리셔야 하며 발효 온도도 조절하여 길어지는 발효 시간 동안 발효가 너무 많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성형을 할 건데요. 어떤 분에게는 부피가 좀 작다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약 50에서 60% 부풀었습니다. 그날의 스케줄에 따라 성형 작업할 실온이 높다던가 조금 수월하게 성형하고 싶을 때 아니면 이 정도의 발효를 목표로 했을 때 1차 발효를 종료하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1차 발효는 믹싱 직후부터 성형 직전까지이지만 실제로는 르방이 들어간 시점부터 오븐에서 이스트가 죽을 때까지 발효는 계속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특히 초보님들의 경우는 이것저것 챙기시느라 또는 손놀림 자체가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온이 높은 더운 여름의 경우 발효통에서 발효를 2배까지 해놓은 반죽을 성형하다 보면 과발효되기도 하고 반죽이 너무 끈적거리는 느낌이 나서 성형에 애를 먹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이럴 땐 이 정도만큼만 발효하여 성형한 후 실온에 잠시 둔 뒤 냉장고에 넣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1차 발효 종료 때 반죽의 양상은 이렇습니다. 반죽의 부피가 커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윤기가 돌며 탄력을 잘 유지함과 동시에 반죽이 부드럽습니다. 마지막 폴딩 직후 긴장했던 반죽이
물리적 자극 없이 발효되는 동안 부드럽고 편안한 모양새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완만한 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수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장자리가 봉긋하며 중간 부분은 평평한 모습을 지닙니다. 이 의미는 아직 발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아직 이스트가 먹을 음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발효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간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르방 상태, 발효 온도, 사용하는 재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발효 시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발효 시간을 따라하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초보님들 답답하시죠? 이번 저의 1차 발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르방의 비율은 20%였고 반죽의 온도는 발효 초반부에는 22도씨를 유지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24도에서 25도씨를 유지했습니다. 르방을 넣고 발효를 종료하기까지 약 6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른 날은 좀 더 길게 부피가 더 커질 때까지 발효를 하기도 합니다. 위에 비슷한 환경에서 평균적으로 6시간 30분 전후로 발효를 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워도우의 발효는 발효 초반부에는 볼륨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속도는 빨라집니다. 지금까지 첫 폴딩부터 1차 발효 종료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같은 레시피를 쓴다 하더라도 반죽의 상태, 반응하는 양상은 집집마다 다릅니다. 재료가 다르고 온도, 습도, 지역도 다르고 반죽을 다루는 사람의 손놀림이나 강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반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알려드린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폴딩을 6번 하라 해서 반드시 6번 할 필요가 없고 2번 하라 했는데 내 반죽이 체감 수율이 높아 질다면 폴딩 간격을 줄여서 더 추가해 주어도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1차 발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냉장 발효, 발효의 변수 등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최대한 말을 아끼려 노력했고요. 그래도 내용이 길어졌네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뒤 여러분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발효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